어디선가 누군가의 가정경제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떴다. 가정경제 고충 처리반. 점점 가벼워지는 내 지갑에 SOS가 필요할 때 어떤 경제 문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고충 처리반 반장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오늘의 고민은? 네, 매 가정마다 걱정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죠. 오늘도 고충 처리를 위해서 반장님 모셨습니다. TMB 어드바이저 박사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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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미혼 여성분께서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이라 하세요. 30만 원짜리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 하는데 이유는 적금 이자율보다 높아서 그리고 비과세 효과가 있어서 가입했다 합니다. 현재 소득이 월 200만 원에 저축은 80만 원, 적금 하나 더 있다고 하시네요. 미혼 여성이시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할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장기적인 그 상품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좀 잘 선택한 것인지 좀 포트폴리오 조정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요즘에 이제 저축성 보험들, 워낙 금리가 은행 금리, 적금,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은행 적금 금리보다는 높다라는 이유로 또 홈쇼핑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저축성 보험들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또 신용카드사에 연계되어 있는 생명보험사에서도 이런 또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불입해서 보장성보다도 저축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저축성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은 10년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불입했던 돈의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은행 적금을 우리가 1년 깨고 또 붓고 해서 10년을 갈 수 없는 것처럼 꾸준하게 불입하더라도 복리로 불어나는, 즉 1년 동안의 원금에 대한 이자만큼이 또 원금이 돼서 10년, 20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복리적인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축성 보험을 젊었을 때 들 경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중간에 해약을 할 경우거든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 해약을 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돈을 빼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저축성 보험들이 금리가 좋다 보니까, 은행보다도 좋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행 적금보다 낫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불입하고 있는 돈의 6%에서 8% 정도까지는 최소 사업비를 떼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찾더라도 50%, 60%. 최근에 나라에서는 금감원에서는 이제 환급금률을 좀 높여주겠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사업비를 떼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금액을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그 노후 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저축성 보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이제 노후 자금 말씀하셨지만은 노후 자금은 우리가 10년 뒤에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년 뒤에 한 60세부터나 경로당에 계시면서 연금 받을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 20년, 30년 정도 꾸준하게 적립하고 불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이 저축성 보험,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처럼 연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은 좀 노후 자금으로 쓰기에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자금으로 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30년 뒤에 물가 가치겠죠. 우리가 저축성 보험으로 30만 원을 10년 납하더라도 원금은 3,600이 될 겁니다. 해서 복리로 꾸준하게 20년, 30년 정도 묵혀서 돈이 1억이 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4%, 5% 복리로 늘어나는 물가 상승으로 비하면은 어차피 또 돈은 실제적인 돈 가치는 3천만 원까지 또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해서 저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차라리 변액연금이나 또는 변액 유니버셜 같은 연금성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애매하게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해서 연금 쓰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연금을 준비하신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저축성 보험들은 나중에 연금으로 갈아타게 될 때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맹점이 발생하는데요. 20년, 30년 뒤에 여성의 수명은 남성의 수명은 당연히 늘어나 있겠죠. 하면 그런 만큼 고무줄의 두께가 얇아질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기 고무줄 기억나시죠? 네. 이 두껍게, 노란색. 그쵸? 네. 두툼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길게 늘리게 되면 얇아지는 것처럼 나중의 시점, 즉 20년, 30년 뒤에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을 본다라면은 연금액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특히 요즘에는 변액 유니버셜 중에서도 현재 시점에 여성 평균 수명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요 수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품으로 준비한다면은 연금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제로 적금 이자보다도 좋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업비 떼면 그리고 나중에 노후 자금을 쓰기에도 적당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봤을 때는 변액 상품을 좀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 쭉 이어서 들어보다 보면은 네.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을 좀 구분을 해서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고려할 때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원칙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저축하고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꾸준하게 불입하는 어떤 투자의 개념이겠죠. 투자라는 거는 무리하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금을 들 건지 10년 보고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건지 또는 20년, 30년 뒤에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다들 고민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가 투자 실패 사례로부터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종잣돈은 투자하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산가들이 아닌 이상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돈은 크게 투자할 돈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매월 버는 소득에서 저축하는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준비하더라도 거치식으로 1,000만 원, 5,000만 원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라고는 생각하는 건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오늘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핵심처럼 두 번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저축만 하게 되면 나중에 사기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보험 설계사나 또 보험을 판매하거나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어떤 사기라는 부분보다도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가지고 꾸준하게 저축성으로 또는 투자성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 95년도에 유행했던 교육보험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가입해 주셨었죠. 네. 그런 교육보험들이 15년 동안 열심히 불입했더니 한 2,500만 원 돈 돼서 우리 아이들 둘 대학 자금이 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한 명의 2년치 대학밖엔 또 안 됐었습니다. 네. 문제가 됐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저축성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펀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장기 상품, 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도 단점을 알고 가입해야 되는 불구하고 단점을 알고 특히 장점만 보고 가입하지 맙시다. 일단 연금저축, 우리가 엊그제 연말 때 가장 많이 또 홍보했던 부분들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죠. 하지만 연금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저축 펀드 형태로 꾸준하게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오늘 주제처럼 저축성 보험을 복리 비과세다, 5.3%다, 금리가 높다 이런 장점만 보지 말고 사업비 떼고 저축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 3년 뒤, 4년 뒤, 5년 뒤부터나 원금이 회복돼서 그때부터 복리가 생긴다라면 실제로 물가 상승에 비해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들을 크게 염두에 두셔서 결정하시기를 꼭 좀 권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오늘 사례자에게 네. 해법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분은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적금하고 있고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저는 미혼 여성들도 최소한의 자기 삶에 필요한 돈들은 저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노후자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자기 소득의 10%,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꾸준하게 내 삶을 위해서라도 저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면 통장 쪼개기 하다 보면 막상 쪼갤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분은요. 적금하고 있는 거 그대로 결혼자금 준비하시고 적립식 펀드로 10년, 20년 정도 꾸준하게 저축하시고 또는 내 소득의 10만 원 정도라도 15만 원 정도라도 노후자금을 준비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축성 보험으로 30만 원 가져가서 나중에 그냥 뭐 중도 인출하든 깨서 결혼자금 보태든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불입한 돈에 대해서 사업비를 떼고
또 저축할 형태라면 차라리 적금 유지하고 나머지 돈들을 적립펀드로 10년 뒤, 20년 뒤에 본인의 비전이나 또는 30년 뒤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고충 처리해봤습니다. TMB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